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비 완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마 50일부터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경험을 하실 내용이에요. 분명히 내가 매일매일 피셋을 풀고 공부를 해왔는데 새로운 문제를 볼 때마다 점수를 채점을 해보니까 한 60점대, 70점 미만. 계속 요 점수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계속 요 점수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고 통계를 내봐도 이러한 분들의 모여있는 그래프가 가장 많습니다. 합격선은 한 80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분명히 좀 아쉬워요. 한두 문제씩만 과목별로 더 맞추시면은 합격선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좀 못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이런 분들은 바로 여기를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한 50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과목별로 한두 문제씩 더 맞출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각 과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논비 과목별 연구원분들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언어 논리를 담당하는 황쌤입니다. 질문처럼 점수가 더 이상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언어 논리 영역에서 점수가 정체되어 있다면 취약 유형, 취약 분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하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인데요.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지문을 읽는데 유독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기출지문만 집중적으로 읽어보세요. 관련 분야의 글에 익숙해지면 글이 이야기하는 바를 파악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막히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되 반드시 본인만의 해설을 작성해 보세요. 문제풀이 때 대충 지나친 것이 해설을 작성할 때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해설을 작성해 본다면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이처럼 언어 논리 과목에서 점수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고 채점 후 문제를 정밀하게 리뷰한 뒤에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살펴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머지않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해석 영역입니다. 자료해석 영역에서는 그럼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한두 문제씩을 더 맞출 수 있을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문제랑 해설서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뭐 7급 모의평가도 좋고요. 뭐 기출문제도 좋고요. 모의고사, 기타 시중 어떠한 모의고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각 문제별로 예를 들어 1번 문제에 보니까 이제 푸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해설서에 보니까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있는데 틀린 게 니은과 리을 선지였다. 이걸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역, 디귿은 보지 말고요. 니은, 디귿이 과연 왜 틀렸는지 포인트가 뭔지를 계속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선지로 구성하는 이유, 틀린 선지가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틀리게 여러분한테 주어졌는지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모든 문제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론 보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이 포인트 자체에 뭐 함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함정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 과정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을 주어짐으로써 틀린 선지가 여러분한테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각각의 1번부터 25번까지 보시면서 해설서에 이러한 이유로 틀렸더라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최소 우리는 50일 동안에 풀어야 될 문제가 3개년, 4개년, 7개년, 8개년 적어도 11세트, 10세트, 12세트 정도 될 텐데 요것만 반복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자료 해석의 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틀린 선지가 구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실전 시험에서 조심하면 돼.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볼 때도 조심하면 돼.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적어도 한두 문제, 두세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효과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상황 판단 담당 테디입니다. 네, 점수 정책일 때 상황 판단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선지가 왜 등장했는지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선지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지, 그리고 그 다음은 특정 결론을 찾아내는 선지, 특정 결론에 대한 선지. 옳고 그름은 뭐 그냥 정오 말하는 거고요. 특정 결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라든지 선발 대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선정되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한데 옳고 그름은 어떨까요? 우리가 특히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해요? 정보의 근거를 해요. 그죠? 정보의 근거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고 점수가 많이 안 오르는 분들을 보면 왜 안 오를까요? 오답을 선택해서 안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답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오답인지. 근데 보통 우리가 하면 리뷰할 때 되게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조사 대상이다. 이런 선지가 있었어요. 3번 선지가 이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옳지 않은 선지래요. 그러면 전에 보면 A 뭐 대충 보니까 이게 뭐 45억짜리 공사인데 이것 때문에 틀렸는 것 같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A가 조사 대상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은 어디지? 정보는 뭐지? 이게 규정이라고 하면 몇 조일까? 했을 때 딱 보니까 1조에 보니까 조사 대상에 대한 뭐 설명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고 그 1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50억 이상 공사만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지금 얘가 틀린 이유는 45억 때문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당연히 본인이 체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체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오답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근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자꾸 감으로 선지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오답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특정 결론에서는 선지 등장 이유를 뭘 체크해야 되냐? 정답은 당연히 쉽죠. 정답은 정보를 잘 정리를 해봤더니 만약 금액이라고 칩시다.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내가 잘 정리를 하고 거기다 상황에 있던 것들을 잘 대입을 했더니 딱 답이 나왔어. 답 끝.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답을 봐야 돼요. 오답을 보면 오답이 왜 이게 오답이 그냥 숫자가 무의미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얘가 나왔을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을까? 예를 들어 보면 워크숍 비용 우리 한번 구한다고 쳐보실게요. 워크숍 비용은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더한 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살짝 보니까 여기 왕복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답 중에는 편도 교통비로 계산한 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과하거나 빠뜨리거나 혹은 예외인데 예외를 적용 안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적용해야 될 게 구분이 되는데 다른 것을 적용했거나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답이 왜 나왔지? 이런 걸 보다 보면 거꾸로 역으로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알게 돼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 등장 이유를 체크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남은 기간에 적어도 두세 문제씩을 더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언어 논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한 유형, 본인에게 취약했던 유형들, 그리고 취약했던 분야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료 해석은
여러분이 틀린 선택지만 가지고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리게 하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 어떠한 자료가,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러한 선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선지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두세 문제씩을 더 맞춰서 합격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